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하루만 열렸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했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난주 미국 시장 보면은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강세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108.2였고요. FMC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요거 표현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때 달러인데서도 같이 하락하고 둘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좀 떨어지고 달러인데서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요거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AI 기업 딥시크발 충격이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보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27% 올랐는데 나스닥은 1.64%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1% 하락을 했어요. 이런 영향이 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승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등락이 있었는데 오후에 매물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요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그런 것이 우려로 작용을 하면서 오후 들면서 쫙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는 0.75%, 나스닥은 0.28%, S&P 500은 0.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딥시크발 우려로 인해서 뭐 다우는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어서 그것을 좀 딛고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을 좀 하려는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금요일 날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대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인도 좀 떨어졌더라고요. 예, 코인도 그죠? 예, 코인도 좀 관세 얘기 나오면. 예, 그렇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주간 등락을 보면은 극명하게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5.9% 올랐어요. 주간으로입니다. 고점은 10.9%까지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속에서 10%나 올라온 거예요. 고점으로는. 그러니까 차별화가 나타난 거고요. 아마존은 종가 기준으로 주간으로 1.2% 올랐고 알파벳은 1.9%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0.49% 하락으로 올랐다 내렸다 그냥 왔다 갔다 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5%, 오라클이 7.3%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가장 관심이 있는 엔비디아는 종가 기준으로 주간으로 15.8% 하락했습니다. 네. 저점은 18.4%였고요. 좀 반등을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엔비디아 하락할 때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라고 하는 미국 주식에 4천억 정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면은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있고 네. 저가 매수를 많이 들어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브로드컴도 저점이 19.8%였어요. 그런데 종가가 9.5%니까 상당 부분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딥시크의 충격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하드웨어 쪽이 급락을 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은 올랐고. 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이 급락을 했다가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국면에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대밀렸다. 그리고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드웨어 쪽은 하락을 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쪽은 비용을 줄일 수 들여서 있어요. 하드웨어를 사서 하는 건데 이것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도 사실 그렇게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추세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박스권에 계속 있다가 그 내용이 나오면서 개파락하면서 17% 빠졌다가 반등 시도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꽤 있죠. 네. 거래량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는 쪽도 우리나라 뭐 투자자들도 한 4천억 정도 샀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는 쪽도 있지만 파는 쪽도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변화되는 것이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 시장은 금요일 하루만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간 시장이 금요일 하루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0.77% 하락해서 2,517포인트, 코스닥이 0.06%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조 1,700억, 1.17조 순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매도는 SK 하이닉스를 3,918억 순매도, 삼성전자를 6,987억 순매도. 두 개네. 이게 합치면
1조 2천억이에요. 예, 두 개가 1조 2천억입니다. 이게 딥시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쪽은 반도체 하드웨어 쪽은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요 여파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9.8% 하락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는 대표적인 엔비디아 향으로 있었던 그런 쪽이 급락을 맞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에 가까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SK하이닉스가 9.8%를 하락을 했죠. 그런데 코스피의 0.7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저가가 1.57%였어요. 그래서 꽤 많이 반등을 했죠. 네. 오후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미국도 나스닥이 막 급락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우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S&P 500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고 우리 시장도 반도체 쪽에 딥시크 영향을 받는 쪽 그리고 그 여파라고 하는 쪽에서 매물을 맞으면서 급락한 부분은 좀 있었는데 전체 시장이 맞으면서 내려오는 모습은 좀 아니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빠지면서 마감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시장은요. 네. 그런데 장중 저점 마이너스 1.57%에서 종가 마이너스 0.77%까지 상당 부분 한 반 정도는 반등을 시도하면서 마감을 좀 해서 시장 체력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졌다라는 네.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AI를 활용한 서비스 업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 소위 플랫폼, AI 헬스케어, 자율주행 이런 쪽은 급등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6.1%, 카카오가 7.2%, 플리토가 뭔지 아시죠? 플리토. 예. 거기서 번역 원래 해주던데요. 예. 언어 네. 언어 뭉치라고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언어 뭉치라고. 번역해주고. 네. 상한가 같습니다. 아 플리토가? 예, 상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1%, 코난 테크놀로지 24%, 솔트루스 18%.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이거 AI를 이용한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네. AI를 이용한 기업들. 레인보우 로봇은 이제 로봇이지만 로봇이죠. 네. 그러니까 솔트루스. 자율주행도 그렇고 AI 헬스케어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더 시간이 좀 이제 지나가 봐야 되는 얘기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그쪽으로 상당 부분 갔다. 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네. 오늘도 저도 뉴스를 두 가지뿐이 없어요. 지금 관세하고 딥시크 얘기가 네, 가장 화두예요. 딥시크에 관련된 얘기는 오늘 전문가분이 나와서 또 말씀을 주신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수급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네. 수급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이것을 서비스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박 이사님이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할 텐데 네. 언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맞죠.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셨거든요. 예, 계속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딥시크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나올지 어느 누구도 예상은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변한 점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 모멘텀이 된 거죠. 결국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누가 하느냐가 이제 예,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중국 업체가 이제 한 거고. 예, 그런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 준 건데 예. 이게 진짜 모멘텀이 돼서 그쪽으로 갈 거냐 안 거냐는 좀 더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드웨어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엔비디아를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 모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의 참여자 수로 볼 때는 상당 부분 훼손됐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는 끝났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질 거야 이제 대사락이야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훼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엄청나게 예전처럼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네. 그게 지금의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는 1월 초에 20주 이동평균선의 추세는 하단 분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신고 이슈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빠져갖고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S&P 500의 일봉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저기 여기에 개파락한 이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네네. 그러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금요일날 운봉지고 빠지긴 했지만 이 상당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일부 종목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주봉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추세선의 하단을 연초에 무너뜨렸었어요. 연초에. 네. 그런데 취임식 하면서 그냥 신고 지수를 내면서 다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추세선을 붕괴시키면서 시장이 막 꼬꾸라지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우려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이제부터의 문제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때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의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려에 반영이 되는 시기로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본다면 한 가지는 시황은 우려의 반영이 되면서 박스권 등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나를 하고 있고요. 그 우려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고 AI 성장 경로가 변화된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하게 썼죠.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의 수급이나 심리는 하드웨어여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네. 시장은 수급이기 때문에 심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우려를 반영하면서 있지만 저가 매수는 시장에 여전히 유동성은 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이 불확실적 구간을 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중국의 딥시크의 데이터 소스 및 신뢰성 검증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의 결과에 무관하게 저는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맞춤형 AI로 관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지난 연말 이후에 4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를 보면서요. 이거 우리나라의 일봉 차트입니다. 연초에 작년 연말 지나고 나서 연초에 이렇게 단기 급등을 했었죠. 네. 그리고 계속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봉을 보면요. 이렇게 된 겁니다. 1, 2, 3, 4주 갔는데 최근 3주 동안은 여기에 그냥 계속 있죠. 2,500포인트 전후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추가로 갈 만한 수급이나 모멘텀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완전히 막 아주 강하게 간다. 그러면 뭐 거기에 끌려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미군 역시도 지금 약간 불확실성으로 우려의 뉴스들이 더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여기서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네네.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서 이제 보면은 이게 아래꼴이 굉장히 길죠. 우리 시장이 작년 같았으면 막 맞고 막 떨어졌을 거예요. 네. 작년하고는 수급이나 심리가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면서 다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뭐 미국이나 다른 어떤 여파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세를 꺾어서 2,550을 넘어서 바이아우로 2,600을 가는 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이 좀 많은 거고 그런 가운데 이제 종목 장세. 그래서 요즘에는 숲을 보지 말고 나무만 봐라. 나무만 보고 가라. 이런 얘기가 각 하우스에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 위주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쉽지 않죠. 어떤 종목에 내 집중해야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뭐 금방 뭐 10% 20% 금방 빠지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종목을 이럴 때 쫙 벌려놓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는 아주 집중하는 집중해서 사람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집중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현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네.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사이클이 좋아질 거야.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산업 사이클이 또는 뭐 경기 사이클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어떤 악재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쯤 되면 해소될 거야. 그렇게 뭐 좋아질 거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딱히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이제 단기 급락을 하면서 크게 급락할 거야라는 경고는 나오지만 그런 시그널도 명확하게 있는 부분은 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이 명확하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기대의 모멘텀들이 지금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만 그냥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끝내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작년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계속 내려가는 부분은 지금 벗어나 있거든요. 박스권에 있으니까. 박스권에 있으니까 종목은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을 고른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서 그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두고 지켜보는 이런 거래는 단기적으로 상당 부분 기간 동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관세, 하나는 딥스크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복되더라도. 근데 이제 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픽한 내용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2월 4일 0시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캐나다, 멕시코의 25%, 중국에는 추가 관세입니다. 10% 추가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국의 보복 관세 대응 시에 추가 관세로 대응하겠다. 단 캐나다산 석유와 전력 등 에너지 품목은 10% 관세하겠다. 요건 이제 물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네. 자, 캐나다에서 곧바로 미국산 1,070억 달러 품목에 25% 관세 부과하겠다. 207억 달러 규모는 2월 4일에 나머지는 2월 21일에 발효하겠다. 캐나다의 최대 노동조합에서는 트럼프가 캐나다 노동자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만큼 강하고 빠르게 반격할 것이다. 사실 굉장히 빠르게 요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예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2018년도 17년 말과 2018년도에 매일 제가 방송하면서 몇 억 달러를 요번에 부과하고 어쩌고 이걸 이제 올해 또 해야 되나 막 진짜 제가 쓰면서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이 구체적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될까 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비슷한 타이핑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고 중국도 WC 제소 및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곧바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의 내용 부분은 아직 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과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은 그 다음 내용에서 저는 좀 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트럼프가 브리스 국가들의 달러 대체 통화를 만들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 개인의 SNS를 통해서 미국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만들거나 지지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미국 경제와 작별을 할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환율과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그 관세하고 연결된 게 이제 3번 뉴스인데요. 미국 언론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에서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악시오스에서는 미국 가구당 연평균 $830 추가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물가 상승과 소비 감소, 생산량 및 고용 감소로 연쇄적 경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미국 산업에 줄 부정적 영향 고려에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자동차, 철강, 의류, 음식료, 여행업 등 부정적 영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장 아주 구체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 가지 마라. 미국산 오렌지 주스 이제 그만 먹고 네. 우리 그냥 우리 거 먹고 이렇게 하자. 막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은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곧바로 시장에서 여행 관련주 다 하락을 했을 거라고요. 네. 그리고 이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게 거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서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산업계에서는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뉴욕타임스나 다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서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미국인들의 고통이 있겠지만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을 보면서 미국 안에서도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네. 이번에 왜 이렇게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집중적으로 제일 먼저 했을까? 거기에 그 뭐예요? 펜타닐?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약성 진통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표에 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표인데요. 이런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 1기 이후에 중국의 수출이 미국은 4.2%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미국 4.2%포인트 줄어들었고요.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쭉 막 이렇게 골고루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여기 보시면 2020년이잖아요. 네. 이게 2015년이고 그러면 사이에 2016년, 17년이 있죠. 네. 이 이후에 중국은 미국의 대체제로 상당히 많이 줄여서 미국은 대미 수출 비중이 이렇게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를 누가 메우면서 미국에 많이 갔냐?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 독일. 여기 하얀 선이 독일입니다. 이게 올라온 선들이. 네. 이게 파란 게 멕시코예요. 멕시코는 계속 올라왔잖아요. 독일도 올라왔고요. 베트남도 올라왔고 하얀 선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대만도 올라왔고요. 일본도 올라왔고. 그래서 순서로 보면 캐나다, 멕시코, 독일, 일본 그리고 대만인가가 5번째고 우리가 6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요 밑에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이게 표로 줄을 긋는 이 국가들이 중국이 떨어지는 동안 올라온 국가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이 비중이 높은 쪽이 멕시코와 캐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부터 먼저 그렇게 하고 일단 비중 자체가 커진 것도 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회해서 들어온 중국의 제품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게 뭐 네. 단순한 논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볼 때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나는 그 순서로 봤을 때 이들이 중국이 줄어드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한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아주 전통적인 우호적인 주변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해놓고 실제의 관세 또는 무역 전쟁은 4월 지나서 본격적으로 올 봄을 지나고 나서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이번에는 그 서막을 연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보면은 요거 지금 작은 걸 제가 이거 확대해가지고 글씨가 좀 잘 안 보입니다. 아까 위에 있는 그림하고 붙어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것도 삼성증권 건데요. 트럼프 1기 기간 동안에는 경제적 보상을 서로 해줬어요. 중국이 특히. 네. 그러면서 무역 합의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탈미국 전략을 계속 해온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 부분 줄어드는 상태에서 대미하고는 무역 협상을 하지만 신흥국 중심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미국은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에 했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려울 것이다. 대중국하고 했을 때 네. 미국의 경제가 어려졌다 이 부분보다는 네.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론이 이런 중국이 지금 신흥국을 공략해서 본인들의 체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중국권을 탁 찍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 우회하는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의 아마 또 뭐라고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진짜 다방면에 그냥 다방면에 요번에 이제 무역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 보도 나오는 거 월가 보도 나오는 거는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무역 관세 전쟁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2018년 1년 내내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똑같이 이퀄 관계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연준이 긴축 정책을 썼을 때예요. 네. 연준이. 근데 지금은 긴축은 아니거든요. 네. 완화 기조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와는 좀 이퀄 관계,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2018년도에 그때는 1년 지나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서막을 열었고
그래서 4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거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자.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딥시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뉴스만 한번 불러 들어볼게요. 일단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두 줄, 화살표로 쏜 두 줄인데요. 저렴한 비용의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으로 AI 서비스는 저는 더 가속화되면서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 AI의 미국의 AI 투자 그리고 각국의 AI 투자는 더 빨라질 거라고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국 견제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저의 결론인데요. 보도 나온 것들 한번 읽어보면 재밌는 것도 있고 진짜 대단합니다. 보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딥시크의 발전은 자사칩의 유용성을 보여준 거라서 우리 자사칩이 더 많은 칩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메타 딥시크가 미국 IT 업계에 충격을 준 건 맞다. 실행한 몇 가지 혁신적인 요소를 분석 중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GPU를 왕창 사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이다. 자, 트럼프 딥시크 AI 개발은 긍정적이다. 미국의 경종이 될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읽어드렸는데 그 뒤에 것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 모델 훈련에 오픈 AI의 데이터를 무단 수집을 한 것 같다. 이걸 조사를 네. 하겠다. 자, 댄 나이브스는 딥시크는 오픈 AI의 태무판이다.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네. 코춘주에서는 딥시크는 오류에 그리고 보안도 취약해서 신뢰성이 하위권이다. 미국 FBI에서는 딥시크 AI 칩 확보 경로를 조사를 착수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으로 정보 유출 우려가 되니 딥시크를 차단하겠다. 사용을. 네. 미국 하원에서는 악성 소프트웨어 퍼질 수도 있으니 딥시크 사용 금지하겠다. 아주 대대적으로 딥시크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읽어봐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네, 어떤 네. 상황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서 확실하게 놀란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걔들은? 한편은 그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이 성장하는 걸 가만두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악성 소프트 그거 사용하면 악성 소프트웨어 퍼질 수 있어. 정보 유출될 수 있어. 다 차단하면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중국의 이게 딥시크를 이후에 성장이 뭐 고속도로 돼가지고 뭐 이제 미국이 쫓아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전 세계 각국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보면은 들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경종이 돼서 네. 뭔가 새로운 변화는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픈 AI는 자기네들도 그 옛날에 데이터 무단 수집에 대한 비판 되게 많았잖아요. 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뉴욕타임즈인가요? 뉴욕타임 아무튼, 언론사들이며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데서 나는 써도 되지만 넌 내 거 쓰지 마. 데이터 쓴다고 이거잖아요. 그러더니 자기네들은 딥시크가 썼다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이제 이런 변화를 만드는 거죠. 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겪어야겠죠. 그런 것 중에 이게 경종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산업은 서비스 쪽이나 어떤 산업은 더 비약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쪽이 되는 거고 어떤 쪽은 우려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보시면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 젠슨왕 CEO를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거 취임식 때 안 갔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근데 이번에 만났어요. 이번에 만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왕 CEO를 신사다라고 시켜 세우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아마도 어떤 내용이 없는지는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대중국 AI 칩에 저사양 칩까지 통제하는 것을 논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딥시크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유럽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유럽이. 네. 미국엔 뒤처지고 중국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형 AI 프로젝트 풀가동 EU 집행위원장이 AI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5개년 경쟁력 납치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 해석이 이랬습니다. 경쟁력 납치판이라고 해서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AI 모델 훈련이 가능한 AI 기가 팩토리 시설에 10억 유로를 투자해서 연내 7곳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전반적인 것이 버블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개념보다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7번은 이제 제가 관세랑 딥시크는 이제 얘기는 끝냈고요. 그 정도로 끝내고요. 일부 몇 가지의 그냥 단신 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지진이 21일 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규모 5 이상으로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만에. 그래서 대만 자유시보동, 대만 언론 등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남북 과학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TSMC와 UMC 등 공장 일부 가동을 중단 조치했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다른 큰 뉴스가 많아서 이런 거 다 묻혀지고 있는데 네, 이런 뉴스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AMD에서 2028년 첨단 반도체 유리판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고가의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할 것이고 메인 기판도 유리 적용을 고려를 하고 있다. 2026년 시험 생산을 위해서 소부장 공급망을 지금 올해 구축하고 샘플 테스트 중이다. 이 얘기 뭐냐면요. 2028년 멀었잖아라고 생각하지만 2026년 시험 생산을 위해 소부장 공급망 구축한다는 얘기는 이미 공급망 구축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어떤 소부장의 어떤 부품과 어떤 소재가 이미 결정이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시장에서 훨씬 빨리 그 주가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대부분 아시지만 제가 그냥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HBM의 인터포저가 요 밑에 있고 이거 구멍을 다 뚫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요. 유리기판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메인 기판까지도 유리기판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것도 그냥 완전 묻혀버렸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말에 나온 뉴스인데요. 엔비디아의 HBM3 8단 공급 승인 12월에 됐다. 이 뉴스가 계속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특히나 거기에 지금 그 기사를 보면 요거 엔비디아 납품해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들어가는 거에 요걸 사용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중국 딥시크를 때문에 엔비디아의 저가도 중국에 지금 차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어서 삼성전자 너무 힘들다 진짜. 그래서 이 뉴스가 묻히는 것 같아요. 계속 뉴스는 나오거든요. 근데 요 뉴스가 좀 묻히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만에 들어요. 어떻게 엔비디아에 납품 좀 하나 했더니 네. 그나마도 지금 잘리게 생겼네. 와 어떻게 해? 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으로 좀 되면 그런 뉴스를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레모 로보틱스가 역사적 신고가 내고 막 그냥 완전 그 처음에 올라갔을 때 너무 고평가되는 거 아니야? 버블 아니야?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 많이 떨어졌다가 네. 지금 뭐 다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 나온 게 이것도 영향을 주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건데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설하는 거고요. 레이모 로보틱스 창업자가 단장을 맡아서 한다. 이건 뭐 내용은 예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로봇도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 저는 이런 뉴스도 뉴스지만 네.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뭐 또는 뭐 전자상거래 아마존 그리고 네.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또 메타에서 쓰는 뭐 AR, VR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AI로 인해서 또 요번에 AI 서비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만약에 가능해지면 훨씬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야흐로 진짜 AI의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올해 그런 것들이 가장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마 그 시작을 갤럭시 S25가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갤럭시 S25 지금 최저가로 사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